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생각보다 낙폭이 컸죠? 그래서 재미없던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으로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폭이 커지면서 0.82% 하락을 했죠? 그래서 2183포인트에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폭이 커지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약 0.8% 하락해서 775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는 지수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인데 이 차트는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약 2.5%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렇게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중에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GDP가 3.2% 성장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죠. 그리고 깊이 한번 살펴보면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올 2분기에 중국 경제가 약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다른 몇 명 증권사에서는 1.2%, 0.6%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3.2% 상승이라는 수치가 나와서 경기가 반등하고 있다. 이런 지표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GDP 지수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중국에도 호전적인 이야기지만 이 GDP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또 이런 내용이 발표됐단 말이죠. GDP와는 별개로 소매 판매에 부진을 겪었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중국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8% 감소해서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단기 급등을 한 상태인데 이 시점에 2분기 GDP 발표와 소매 판매 부진 이런 사실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하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이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동안 끝없이 상승했던 주가가 어느 시점에 실적 발표를 해요. 그때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앞서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중국 증시에도 작용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락이 나온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오늘 1.65% 하락해서 다시 54,000원 아래로 내려갔고 그리고 카카오, 오늘 카카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장중에는 5% 이상 하락도 했었는데 조금 낙폭을 만회해서 4%대에서 마무리했죠. 그래서 322,0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와 비슷한 하락폭을 보이면서 오늘 크게 하락을 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언택트 산업은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뉴딜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언택트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눌러주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내일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아직은 매수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기간 조정, 구간 조정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좀 적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눌러주는 구간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국 SNC. 제가 이렇게 차트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보여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간헐적으로 풍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그리고 한국판 뉴딜 안에 그린 뉴딜이 있고 그린 뉴딜 안에 그린 에너지가 있는데 그린 에너지에는 풍력, 태양광 이런 섹터들이 있고 풍력에는 동국 SNC와 CS윈드 이 두 종목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요즘에 굉장히 좋죠.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상황에서 약 6% 정도 상승이 나왔고 CS윈드도 마찬가지예요. 약 8% 정도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풍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 11월 달에 미 대선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대선에 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볼 때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도 이 부분을 다뤄드리겠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떤 후보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그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본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한국판 그린 뉴딜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올 11월에
미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더 당선될 가능성 있는 대통령 바이든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더 확대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풍력, 태양광 이쪽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는 정말 좋은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보여주었죠. 특히 연기금 쪽에서 큰 물량이 나왔어요. 자, 이어서 삼성전자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큰 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직전 5일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 동안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죠. 이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거의 순매도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소폭이지만 외국인이 매수세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카카오와 4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외국인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카카오와 네이버 이 두 종목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까지 눌러주고 어디까지 빠지지 않는지 구간 조정을 확인을 하시고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다시 들어오는지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며칠 전에 주식을 투자할 때 항상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분할 매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예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국콜마홀딩스 이 종목을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 종목을 25,000원에 매수를 했었거든요. 이때 당시가 올 1월이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거든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그 당시에 있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다 이런 기대감도 살아있던 시점이었어요. 물론 실적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던 화장품 OEM 업체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13,000원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이 당시에 제가 수익률 체크를 안 했지만 제 평단가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매도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시장은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고 98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외 변수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면 다시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적도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할 때 18,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평단이 21,60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기사가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시점을 이유로 지금 화장품주와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감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제가 사실 이렇게 급등 나오는 흐름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와버리면 며칠 동안은 또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썩 좋아하지 않고 차라리 상승을 하려면 카카오처럼 폭이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수익 실현을 했어요. 물론 정말 한한령이 해제되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한다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제 생각과 반대로 내일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는 수익을 실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29,000원 조금 넘은 상태에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32% 정도 수익이 났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주식을 투자할 때 내가 이상한 종목을 매수해서 손실 중이다, 수익이 안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종목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매수 타점이 있고 매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종목이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1,500원까지 하락했는데 제가 10,000원에 매수했다고 치면 이 종목은 수익 중이니까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 고점이 11,000원에서 매수를 했다면 나쁜 종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매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이 종목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보고 있다고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다 보면 그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신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금은 진득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고 매일 수익을 낼 필요는 없어요. 한 달에 2번 혹은 1년에 2번 이렇게만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우리는 항상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간혹가다 댓글로 한국콜마홀딩스 매수했던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저께 어제 오늘 큰 수익이 났을 텐데 잘 대응을 하셔서
저보다 더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냥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되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코리아나 종목이에요. 화장품 종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종목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화장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2014년과 2015년 이 시점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2014년, 15년 이 당시를 떠올린다면 게임주하고 화장품주 이 두 가지 섹터가 정말 매력적이었던 종목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한국콜마홀딩스, 한국콜마 그리고 몇몇 종목들 엄청난 시세 분출을 했었거든요. 자, 월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2014년 당시에 약 2,000원 하던 주가가 1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국콜마홀딩스 이 종목도 2014년 초에 상승 패턴으로 돌아서면서 92,000원까지 올라갔었죠. 만원에서 92,000원까지 9배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한국화장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1,000원대였던 종목이 15년 초에 약 2만원 가까이 20배 정도 상승을 했죠. 다시 코리아나로 돌아와서 제가 왜 이 종목들을 보여드리냐면 화장품 종목들이 2014년 당시에 크게 상승했던 이유는 중국 관련된 이슈죠. 그 당시에 중국 관광객들과 중국 보따리상 그리고 K-팝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한국 화장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시세가 분출이 되었고 큰 상승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사드 배치로 인한 한알령 사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주가는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한알령 해제라든지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이슈 이런 기대감들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며칠 전에 한알령 해제라는 기사가 발표된 뒤에 하루에도 10% 이상씩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화장품주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지난 2014년과는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초입 단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화장품주, 엔터, 게임주 이 세 가지 섹터에 있어서는 재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진핑 방문, 한알령 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가 격리 기간 단축이라든지 중국과 한국 간의 관광 교류 이런 부분들 만약에 정말로 올 하반기에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루 뒤, 이틀 뒤 이때를 예측하기보다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이 정도 미래를 예측해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코리아나 일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이죠. 이때 한알령 해제 기사가 발표되고 나서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크게 급락을 했고 3거래일째 최고 14%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날에도 23%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날에는 약 10%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14% 정도 상승하고 굉장히 많이 빠졌죠.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 꼬리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차트를 분봉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계속 동일한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오전장에 크게 상승했다가 오후장 되면 계속 밀리고 있어요. 이러한 패턴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단기 투자하는 세력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루에도 10% 이상씩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오고 또 고점에서 잡은 분들은 내가 물렸다라는 생각에 계속적으로 팔게 되죠.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나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츠한불,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이런 종목들은 정말 단기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계속 패턴이 동일하잖아요. 오전장에 올려놓고 오후장에 하락하고 물론 내일부터는 패턴이 바뀔 수 있는데 하루에도 상승하는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재료가 살아있고 기대감이 살아있는 화장품주 종목들도 한번 노려보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1.6%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봤을 때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그동안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 당장이라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이 구간에 매수해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면 결국 여러분들의 매수가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은 엉덩이 무겁게 가져갔으면 좋겠고 삼성전자는 항상 믿고 투자하자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혹시나 이렇게 좋지 못한 시장에서 수익에 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초복인데 맛있는 삼계탕이라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